오늘부터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효됐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괜찮을까?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악재 선반영됐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SK하이닉스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 깨고 다시 날아올 수 있을까? SK하이닉스 외에도 화웨이 제재로 반사이익 받을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매일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와이드경제 시간에 다양한 심층적인 이슈도 다뤄보고 실제 한 기업에 대해서도 파헤쳐보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재만 대표이사가 직접 출연해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받아볼 텐데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증권광장에서 시청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코로나19 정복할 수 있을지 피라맥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뚫고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지지부진한 걸까요? 언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반도체, IT,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메리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왠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6만 원이다, 매도하자, 수익 내자 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좀 그대로일까요? 근데 SK하이닉스 빠질 때 제일 많이 산 게 또 개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오늘 정도는 수익이 다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빠진 거를 용감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오늘 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약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주력이 주로 D램과 낸드만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결국에는 뭐 파운드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그 외 기타 뭐 통신 장비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좀 부진했거나 신규 사업 진출한 것들이 잘 되면서 수주를 좀 받으면서 좀 더 탄력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하락하면서 좀 마진폭이 좀 감소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하웨이의 포지션이 약 한 뭐 11% 정도, 매출의 한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웨이양 매출이 줄어들면 과연 이제 좋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두 가지가 섞이면서 최근 삼성전자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는 악재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D램 쪽, 두 번째 화웨이 이슈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D램을 이야기해보면 D램 가격이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했고 하락할 것이다. 아직 개선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그때부터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멈췄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D램 가격이 올라올 기미를 보이고 있나요? D램 가격은 이제 거의 뭐 바닥은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하웨이 제재와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웨이 쪽에서 좀 상반기에 좀 많이 미국의 제재를 감안해서 네. 좀 많이 샀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약간 초과 매수, 과매수가 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는 그럼 오히려 지금 좀 굳이 그쪽은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구매에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취매 이후에 그 뒤로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D램 시장은 이제 조금 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기존 수요가 다시 또 꾸준히 회복세에 있고, 하반기에는 좀 원래 기존에도 하반기에는 좀 뭐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데이터 관련된 얘기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 북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재고 수준을 보면 평소에는 한 4주에서 5주 정도 뭐 그 재고량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은 한 6에서 8주 정도의 재고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2, 3주 정도만 지나면 뭐 SK 하이닉스의 재고량도 좀 줄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사실은 좀 더 오늘 탄력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D램은 제일 중요한 게 증설 이슈입니다. 이제 그렇죠. 반도체 애널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이제 증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증설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그 가격이 떨어지면 증설을 더 이상 안 해서 가격이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최근 이제 디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증설 이슈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진폭도 예전처럼 한 30-4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뭐 바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뭐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악재입니다. 근데 화웨이 악재는요, 국내 기업들이 확실히 수혜냐 악재냐 받아들인 체감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악재로 보신 분들이 많아서 또 주가 상승을 저지했었고요. 이제는 그 요소가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하웨이 제재를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듣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하웨이 제재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대부분 그죠?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웨이의 제품을 못 쓰게 한다. 뭐 아니면 하웨이가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못 쓰게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국에다가 사실 하웨이에다가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술 중에 하나가 미국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대체 고객사.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1% 넘게 11.4%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던 화웨이가 없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 대신에 화웨이 경쟁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굉장히 뜨고 있고요. 그럼 이제 경쟁사에 이제 비보라든지 오포라는 회사 등이 있고 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를 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샤오미, 비보, 오포, 애플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좀 대체한다라고 보면 충분히 뭐 하웨이의 물량은 소화하지 않겠나. 하웨이가 생산하지 않는 거를 그러면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한 절반 정도로 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 그 절반을 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쓸 거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 그럼 결국엔 2등 업체인 샤오미라든지 뭐 비보, 오포 이런 회사들 거를 중국 사람들이 쓸 거고 그러면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엔 그쪽에서 또 디램을 그 관련된 부품을 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에 팔지 못하는 제품을 다른 어딘가서 분명히 충족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다. 더 이상의 우리가 우려할 만한 악재 변수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뭐 남아있는 문제점은 있죠. 이제 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성장 동력이 좀 부재한 것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하이엔드급 관련된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것들 수주를 계속 해나가면서 시스템 반도체 메이커로서의 그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디램과 랜드에 좀 묶여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가격 변동성이 큰 디램 시장을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단점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포지션 부분에서는 좀 신규 사업이 좀 진출이 필요하지 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라고 하면 뭐 하웨이 말고 또 다른 회사를 또 제재하면 어떡하냐 이런 또 악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건 좀 걱정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음에 한번 끄무부려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현재 주가는 디램 가격 하락과 미국 화웨이 제재 등 악재를 이미 선 반영한 가격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8만 2,100원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이건희 차장님만의 리포트를 한번 써볼게요.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은요? 저는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정하신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연초에 그 올해 반도체 사이클 대비해서 뭐 하이닉스가 호전망을 받았었죠. 전망이 좋은 전망이 얘기되면서 2월 달에 이미 10만 6천 원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만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 원래대로 원상 회복만 해도 10만 원은 가야 된다라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뭐 조금 더 갖고 계셔도 길게 보면 한 10만 원은 충분히 저도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 공급처가 얼마나 다변화돼서 이제 대체되면서 수요를
일으켜주고 물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북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수요가 얼마나 또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속도의 차이일 뿐 결국엔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올라왔다고 8만 원대 올라왔다고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사실은 8만 한 4, 5천 원대 매물이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좀 뚫고 나서 한 8만 8천 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서부터는 안정적으로 한 1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차장님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10만 원, 10만 5천 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대처럼 보이고요. 그럼 이번 이슈로 뭐 화웨이도 있고 최근에 뭐 ARM 매각 이슈까지 계속 반도체 IT 쪽에서의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 기업에서 초점을 맞춰봤을 때 유망한 IT주 무엇이 있는지, 또 하위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종목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하위 반사이익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반도체 쪽은 그닥 그렇게 반사이익보다는 뭐 대체 수요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이익으로 보는 쪽은 오히려 뭐 휴대폰이나 뭐 관련 부품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IT 관련된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회 제재를 좀 아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국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부품에는 수혜를 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중국 기업으로 확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하는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 국제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결의한 이란 제재, 뭐 미국 내에서 제재하고 있는 이란 제재를 이란에 수출하는 걸 금지했었는데 거기에 수출을 했죠, 하웨이가. 그러면서 결국엔 그거를 구실로 해서 지금 사실은 뭐 하웨이를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기업들은 이란에 수출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재를 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명분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웨이 이외의 기업까지 좀 확산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파운드리 관련 소재 업체들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가는 한 번씩 다 랠리를 보였었고 지금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결국에는 뭐 그 IT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소재 업체, 국산화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 중에 저는 동진 세미캠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간 조정을 지금 상당히 거쳤는데 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까 뭐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일본에서 지금 다시 스가 관방장관이 이어지면 그 기조는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국산화 이슈라든지 뭐 그다음에 EUV 관련된 소재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하고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같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3콤보 정도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상승 후에 한 38,000원까지 8,000원대까지 상승한 후에 지금 주봉상으로는 거의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금 옆으로 쉬고 있는 기간 조정을 좀 받았고요. 가격 조정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 정도면 한 번 정도 뭐 하락 추세는 면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해볼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는 전고점 부근이나 38,000원 부근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뭐 그걸 돌파한다라고 하면 42,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는 38,000원, 2차로는 42,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동진 세미캠, 이전에 국산화주로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